위치한 일본 야구 박물관. 이곳에서 제작진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공개되지 않았던 기록을 찾아냈다. 야구계 1912년 12월호.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야구 잡지 중 하나로 여기에 주목할 만한 기사가 나온다. かなりページを割かれて、朝鮮野球団について触れていて、どういうふうに日本に来たかで、7戦試合をしているんですが、その試合の、一つ一つの試合の結果と、日本で、日本にから帰る時にどういうふうなところを通って帰ったかとかですね、あとは、朝鮮の選手の一人一人の選手がこういう選手だったというのが載っているというようなものになります。 조선 야구단을 다룬 기사는 총 8면. 조선 야구단 오다라는 제목으로 원정팀의 일거수일투족을 소개했다. 특히 당시 선수를 인터뷰한 기사까지 나와 있다. 중견수를 맡았던 김전 선수의 인터뷰 기사. 조선 최강팀의 자부심과 패기를 읽을 수 있다. 또한 원정팀에는 강타자가 여럿이고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가 있다는 말도 전했다. 원정 첫 상대였던 와세다 팀과의 일전. 그 승부는 어떻게 끝이 났을까? 황성 YMCA 대 와세다 대항. 그 결과는 0대 23. 완벽한 참패였다. 안타 하나에 실책은 무려 18개. 일방적으로 밀리는 게임이었다. ピッチャーが相当違った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劉さんでしたかな、朝鮮の方のピッチャーは。その方と比べて早稲田の場合にはもうすでに、カーブあるいはスローボール、というようなですね、かなり、ピッチャーとしてのテクニックを学んでいたと思うんで、それは相当打て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と。 우리보다 30년이나 앞섰던 일본 야구. 특히 와세다 팀은 1905년 미국 원정에서 선진 야구 기술을 배워온 후였다. 원정 직후에 미국에서 배운 기술들을 책으로 묶어 다양한 변화구와 야구 기술들을 축적하고 있었다. 그 후 황성 YMCA 야구단은 6게임을 더 치렀지만 승리보다 패배가 훨씬 많았다. 다행히 아자부 중학과 세스오쿠 중학에게 거둔 1승과 1무로 위안을 해야 했다. 질레트는 당시 같은 또래인 중학팀과의 선전을 높이 평가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우리나라 스포츠 사회에 있어서 해외 첫 원정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상당히 깊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구 기술 발전에 있어서도 선진화된, 뭐 지금은 실력이 비슷하지만은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된 야구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일본 팀들과 다양한 시합을 가짐으로써 이제 우리나라 야구 발전이 한층 더 그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원정 8년 후 현재 전국체전의 전신인 전조선 야구대회가 열린다. 스포츠 사상 첫 해외 원정을 나섰던 황성 YMCA 야구단의 패배와 경험은 또 하나의 씨앗으로 한국 야구사의 새로운 싹을 틔운다. 야구 종주국을 자부하는 미국 프로야구 올스타 팀의 방문, 우리 선수의 일본 야구계 진출, 미국 여자 야구단의 방한이 잇따랐으며 지방 야구팀까지 해외 원정길에 올랐고 휘문고보는 갑자원대회 8강까지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1912년은 거친 현해턴만큼 차가웠지만 많은 성과를 남긴 한 해였던 것이다.
질레트는 물론이고 일본 야구 전문가들도 역시 같은 또래인 중학팀과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도 채 되지 않은 황성 YMCA 야구단이 30년 전통의 일본 최고 수준의 팀과 1승 1무 2패의 전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한 선전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작 황성 YMCA 야구단은 크나큰 실망과 충격에 빠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승리에 대한 열망이 크고 강한 만큼 그에 대한 상처도 깊었던 것이죠. 화려했던 출발과는 달리 그들은 몰래 귀국선을 탔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깊은 절망감만을 안고 돌아온 고국에선 그보다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의 볼더시. 야구 모자를 쓴 사람은 로렌스 하바드, 질레트의 외손자다. 1904년 봄, 조선 청년들에게 야구를 가르쳤던 질레트. 1913년 한국을 떠나야 했다. 하바드 씨는 할아버지가 한국을 떠날 때의 상황을 어렵게 털어놓았다. He loved his time in Korea, was very sorry. I did find out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he was driven out, namely that the Japanese would come where he was speaking and they would beat drums so that nobody could hear him. And they'd come into his office and spill ink, you know, on what he was writing. And so obviously they had to leave. There was no purpose staying there. 그 발단이 된 것이 바로 백오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민족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해 꾸며낸 일본의 자작극이었다. 질레트는 그 진상을 폭로하기 위해 비밀 서한을 작성한다. 수신처는 영국에 있는 국제기독교 선교협회. How dare you! That's my house! That's my... 그러나 편지가 도중에 발각되면서 질레트는 심한 고초를 겪게 되고 결국 1913년 반강제로 추방을 당했던 것이다. 이 백오인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데라우치 총독 암살 미수 사건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YMCA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여러 인사들, 예를 들어서 윤치호 씨 같은 경우가 6년 징역을 받아가지고 활동을 끊기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야구를 처음 우리나라에 소개시켰었던 질레트 같은 경우에도 이 날조된 사건을 영국의 세계 그 선교사위원회에 이제 그 내용을 보고하려다가 총독부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게 발단이 돼서 1913년에 강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민족주의적 성향을 드러내던 황성 YMCA 야구단은 이 사건의 여파로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는다. 1913년 황성 YMCA는 일본 연맹에 예속되고 야구단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 일부는 다른 야구팀의 지도자로, 또 다른 일부는 외국 유학길에 오르면서 야구단은 비운의 해체를 맞게 된다. 한 10년이라는 그런 이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해산된 이후에 또 이들 멤버들이 각 학교라든지 일반 사회인 팀들을 만드는 지도자로서도 상당히 이제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황성 YMCA 야구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는 우리나라 야구에 어떻게 보면 미끄럼 역할을 했었고, 그 이후에 한국 야구 보급 발전에 많은 공헌한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성 YMCA 야구단의 빈자리를 메운 것은 고교 야구였다. 뜨거운 야구 열기는 조선 전역을 뒤덮었다.